5월 2일 아침 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정말 난리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지난밤에 한밤중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최상목 부총리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탄핵안을 발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법사위도 열어서 이걸 통과를 시켜서 탄핵안을 발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최상목 부총리가 사표를 제출을 했고, 사표를 곧바로 어제까지는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덕수였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표를 수리를 했고, 사표가 수리가 되면 탄핵안을 표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상목에 대해서는 사표가 수리된 것이고 탄핵안은 표결되지 않았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탄핵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아마 내일쯤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의결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렇게 사표를 제출할 수밖에 없게 되자 이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습니다. 참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이 대통령 권한 대행의 대행이 된 셈입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새벽 0시를 기해서 이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국방 부분이라든지 경제 부분에 대해서 더 엄중하게 이 국정 안정을 꾀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화를 보면 세종대왕 역할을 했던 그 한석규 영화 배우가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지랄하고 자빠졌네. 민주당이 지랄하고 자빠졌다 라는 좀 과한 표현을 제가 여기에 꼭 들이맞는다라고 보입니다. 걱정들이 많으실 겁니다. 민주당이 저렇게 난동을 부리는데 이제는 난동이 아니라 저건 내란입니다. 쿠데타입니다. 행정부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쿠데타, 내란입니다. 저게 국회 쿠데타고 내란입니다. 저런 내란 행위, 쿠데타를 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얼마나 대선을 앞두고 한 달여 대선이 남았는데 굉장히 위태롭게 느껴지실 것이고 굉장히 불안감도 드실 겁니다. 그런데 전혀 불안할 필요도 없고 민주당의 저 난동은 마지막 발악이다. 저 민주당의 국회 쿠데타, 저 내란은 진압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이 지금 마지막 절벽 끝으로 몰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해서 이 문제를 좀 탈출해 볼 수 있는 어떤 길을 찾아보자 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마지막 몸부림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불안할 필요도 없고 우리 헌법 체계에 따라서 국정은 운영이 되고 있다. 민주당이 이렇게 탄핵, 난동, 내란을 저질러도 헌법 시스템 안에서 모든 것이 작동하고 있고 결국은 민주당의 이 국회 쿠데타는 진압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민주당이 왜 이런 난동을 부리고 있을까? 역시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읽은 대법원의 민주당의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판결문이었습니다. 대법관 10명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10명이 모두 동의한 것입니다. 2명만이 반대를 했습니다. 사실상 만장일치와 같은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이렇게 만장일치 결정이 나오는 것은 거의 드문 일입니다. 만장일치로 파기환송을 결정을 했습니다.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도 국민들이 모두 알아듣기 쉽게 판결문을 쉽게 작성을 했고 명료하게 작성을 했습니다. 이재명은 2가지 거짓말을 했고 이 2가지 거짓말은 심각한 허위사실 공표다라고 했습니다. 1심의 판결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심으로 지금 파기환송이 된 겁니다. 서울고법에서 이제 심리를 하게 될 텐데 이재명은 또 재판 지연을 노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마 이달 안으로 판결을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범죄든 대법원에서 정한 형량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봐도 이게 징역형이고 또는 200만 원 이상과 8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1심의 형량을 낮춰야 될 어떠한 요인도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오히려 높여야 한다. 이재명은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걸 분명하게 한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제 판결문을 읽어보면 이재명은 사실상 파기환송이 아니라 이재명은 사실상 이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서 피선거권이 박탈된 것입니다. 절차상 파기환송을 거쳐서 고등법원은 기속이 된다라고 합니다. 대법원의 결정에 벗어난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은 이재명의 피선거권이 박탈된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걸 어제 판결문에서 분명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대법원이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부분도 있고 논란도 있는데 왜 파기 자판을 하지 않고 파기 환송을 했느냐? 이건 언제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판사들이 이 사법부가 현실 정치에 적극적으로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된다. 현실 정치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사법부는 소극적으로 언제나 최종 판단자가 되어야 한다. 지금 민주당이 이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결을 두고 대법원 쿠데타다, 한 달 뒤에 보자, 용서하지 않겠다 이러고 있는데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 대선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 대법원이 파기 자판을 했다면 이런 논란이 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파기 환송은 절대 개입하지 않고 마지막 결정에 머무르겠다. 파기 자판을 하려면 이제 이게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파기 자판을 하느냐라는 이유 중에 이재명이 지금 출마를 해 있어서 이 부분 6월 3일 대선 이후가 되면 이게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으로 논란이 될 수가 있다. 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연구관들을 통해서 이 부분도 검토를 했다. 대법관들이. 그럼에도 어제 판결문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6월 3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서둘러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 대법원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파기환송을 결정한 것이고 이 파기환송은 사실상 이재명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 것입니다. 대법원의 이런 태도, 어제 보신 대법관들의 이런 태도가 분명한 한 절대로 이재명은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복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불복을 해도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또는 행정권의 행정력을 통해서 강제될 수 있을 뿐입니다. 실질적으로 판결을 가지고 강제할 수 있는 것은 법원입니다. 대법원입니다. 행정력과 사법권을 동원을 해서 이제 실질적인 강제권을 가지게 되는 셈입니다. 이런 차이를 감안을 하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기환송을 해서 이게 이제 다시 이 판결이 내려지고 서울고등법원에서 대통령 선거 이후까지 넘어가게 되면 지금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어떤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이재명에 대해서 징역 1년형이라든지 이렇게 선고가 내려지게 되면 이재명은 또 재상고를 할 겁니다. 그러면 대법원으로 다시 오게 될 겁니다. 대법원으로 다시 왔을 때 그때 6월 3일이 지났고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대법원은 곧바로 결정을 내릴 겁니다. 어제 판결문의 내용으로 비춰보건대 대법원은 아마 6월 4일이라도 바로 판결을 내리게 될 겁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이 재판은 불소추 특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재판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이재명에 대해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 선거, 재보궐선거를 다시 치러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이제 와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이 최상목 부총리를 이제 탄핵을 하려고 하자 이렇게 사표를 내면서 국무위원들이 14명이 됐습니다. 헌법에는 국무위원이 15명 이상이 되어야 국무위원으로 국무회의가 구성된다라고 해서 이러면 국무회의를 열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의결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 논란이 또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걸 노린 것이 아니냐. 앞으로 자신들이 막 여러 가지 그동안 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많은 법률안들 또 앞으로 민주당이 낼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재판이 중단되느냐 계속되느냐 이 논란이 있는 만큼 법으로 아예 정해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동안 진행되던 재판도 중단된다라고 하는 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이재명이 이렇게 중형의 선고가 된, 이미 사실상 된 이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없애는 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법안들을 이제 국회에서 만들어서 최상목을 탄핵하려고 한 것이 이 국회에서 통과시켰을 경우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을 것이다. 국무회의가 구성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국회의장이 직접 법률안을 확정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걸 노린 것이 아니냐. 지금까지 거부권이 행사된 많은 법안들도 지금 계속 다시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민주당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일단 어제 통과한 이 추경 예산안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합니다. 이주호 권한대행이 주재를 해서 의결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논란이 있는데 국무위원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국무회의가 구성이 되느냐. 이게 국무위원이 사임을 했을 경우에는 이 숫자가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는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고 오늘 국무회의를 엽니다. 그리고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의결을 합니다. 이게 지금 국무회의를 열 수 있느냐, 의결권이 있느냐 없느냐, 다시 또 헌법재판소에 물어봐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에 판결이 나오는 데는 또 시간이 걸릴 겁니다. 판결이 나와서 만약에 논란이 일고 있는데 만약에 국무회의를 열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 이주호 권한대행이 국무위원을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위원을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또 논란입니다. 적극적으로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느냐, 재판관 임명과 비슷한 것입니다. 또 임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임명을 하게 되면 국무회의를 구성하게 되면 또 그게 헌법재판소에 가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이런 문제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쉬워합니다. 어제 대법원에서 아예 파기 자판을 해서 이재명에 대해서 이 선고를 내려버리는 것이 좋지 않았겠느냐. 대법원은 그러지 않았던 이유는 그렇게 되면 너무 적극적으로 이런 사회 현상에 대해서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한다.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결정을 한 것이다. 그래서 대법원은 기다리고 있다. 어떻게 처리하느냐. 정치권에서 선거를 통해서 이재명과 같은 저런 범죄자를 걸러줄 것이냐. 또 서울고등법원의 결과에 의해서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오기를 6월 3일 이후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국무회의도 그대로 진행이 될 것이고 많은 헌법재판소에 논란이 있겠지만 일들은 착착 논란은 논란대로 그대로 국정은 운영이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최종 결정하는 곳은 어디가 될 것이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할 수도 있고 6월 3일 이후에 이제 논란이 되면 대법원에서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 결정자 그리고 최선 결정자, 가장 일찍 결정해야 되는 것도 대법원이고 최종 결정자도 대법원이 될 것이다.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부에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대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빠를 것이고 또 최후의 결정이 될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대법원의 결정은 강제력을 가집니다. 이제 그렇게 읽을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러면 민주당은 왜 이렇게 난동을 부리느냐? 제정신이 아니다. 지금 소위 국회 쿠데타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어제 선거운동을 하는 와중에 이 판결 결과를 듣고 자기 예상과는 다르다. 국민의 뜻이 가장 우선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불복할 뜻을 비췄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겠다. 지금 불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 이재명은 왜 이렇게 불복을 할까? 이게 불복이 가능할까? 불가능합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게 되면 잇따라서 이제 법원의 각종 결과, 이 판결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버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어제 만나는 그 주민들이 물으니까 이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해프닝이다. 곧 지나갈 것이다. 별것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별것 아닌 것 아닙니다. 해프닝 아닙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었습니다. 파기환송이었습니다. 이재명은 두 가지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켜서
법으로 지금 자신의 이 재판을 덮어보자 말씀드린 대로 뭐 법으로 아예 허위사실 공표를 없애든지 대통령에 대해서는 진행되던 재판도 중단시키든지 모두 위헌 법률입니다. 정면으로 헌법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행정부를 무력화시키자. 행정부가 무력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논란이 될 뿐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면 거기에 상응하는 또 계속 정부에서 결정을 행정행위를 하게 될 겁니다. 거부권 행사를 중단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이재명은 왜 이럴까? 이재명이 지금 가장 다급한 것은 민주당 내에 개딸 내에 반란이 가장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강한 대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에도 이재명은 꿋꿋이 당당하게 그대로 뚫고 나간다라는 모습을 지금 민주당 내에 개딸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어제도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 내에서 그런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대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고 대법원과 전쟁을 벌이는 것은 무모하다. 지금 플랜 B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민주당 내에서 이런 목소리는 커지게 될 겁니다. 개딸들도 흔들리게 될 겁니다. 이재명은 이게 두려운 겁니다. 이재명은 밀려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몰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전 국민을 향해서 제가 국회 쿠데타라고 하는 것이 전 국민을 향해서 지금 불안 심리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극도로 불안하게 만들고 이재명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안 심리를 만들어서 민주당을 어떤 준동, 민주당 내의 반란 행위도 일단은 분위기를 진압해 가면서 지금 시간을 두고 어떻게 이 길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걸 한번 모색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파기환송이 됐고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오게 되면 이제 대법원은 그게 6월 3일 이후가 되면 6월 4일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어제처럼. 이재명은 지금 앞으로 시간을 갖고 이 선거 국면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판을 흔들어 보려고 할 겁니다. 판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민주당 내에서부터 이재명 교체를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이재명이 가장 두려워하는 지점입니다. 여기에서 사실은 이런 이재명의 난동, 쿠데타를 보면서 국민들이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불안해하는 것은 이재명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다. 안정된 상태로 우리 헌법 시스템에 따라서 이 국정은 운영될 것이고 이재명은 계속 발악을 하게 될 것이고 이재명은 발악을 하면 할수록 더 벼랑 끝으로 죽는 길로 몰리게 될 것이다. 더 빠르게 몰리게 될 것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대법원은 이렇게 판결을 내려줄 것이다 라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정치권에서 대선에서 이재명을 제압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전 10시에 이제 출사표를 던집니다. 국정안정과 개헌입니다. 개헌과 국정안정을 가지고 출사표를 던지고 선거운동에 뛰어듭니다.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후보 단일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이 이렇게 난동을 부릴 수밖에 없어서 난동을 부리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민주당을 더 망치고 이번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 또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엄과 탄핵이 쟁점이었던 이 대선 국면이 이제는 이재명에 의한 국회 쿠데타, 탄핵, 국정난동 이게 이제는 쟁점이 된 것입니다. 대선에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입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그래서 이재명은 출마할 수 없는데 지금 출마하겠다고 저렇게 설치고 있다. 저걸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게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명분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도 명분이 더해지는 것이고 후보 단일화도 명분이 더해지는 것이고 빅텐트도 힘을 더 발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도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저렇게 마지막 발악을 하면 저걸 막아설, 당장 저래서는 안 된다라고 막아설 민주당 내에 뭐 유력한 정치인은 없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그렇게 이재명 일극체제로 바뀌어 있고 개딸들도 지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모든 것은 냉정해지고 국민들은 안정된 상황에서 국정 운영을 지켜보게 될 겁니다. 대선판을 지켜볼 것입니다. 이재명 민주당은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끝까지 버틴다면 선거에 의해서, 대선에 의해서 먼저 이재명과 민주당은 처벌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이 몰락하고 나면 그 이후에 대법원은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정말 징역형이라고 하는 확정 판결을 내릴 수도 있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434억 원을 토해내라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영화에 나왔던 정말 지랄하고 자빠졌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재명과 민주당 정말 마지막 이 발악은 정말 바보 같은 자살골 중에 자살골입니다. 대선 국민은 이제 완전히 반 이재명, 국민의힘이 주도권을 잡았다. 승기를 확실하게 잡았다라고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